조선 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과 왕세자가 존재했죠. 우리는 흔히 태평성대를 이룩한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는 한평생 깊은 고뇌와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다 간 비운의 왕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선 왕조에서 손꼽히는 총명함을 지녔지만 개인적으로는 잦은 상실과 병약함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왕세자이자 왕 문종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의 짧은 삶은 왜 그토록 쓰디쓴 고난의 연속이었을까요? 특히 두 차례의 세자빈 패출과 마지막에 맞이한 권씨의 급서 같은 연이은 사건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왕실의 후계 구도에 불안감을 남겼고 훗날 조선 정치의 격변과도 맞물리는 그림자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실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깊은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왕세자라는 무거운 숙명이 어떻게 그의 삶을 짓눌렀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종이라는 인물의 깊은 내면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문종, 즉 당시의 왕세자 이항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과 총명함으로 아버지 세종대왕의 크나큰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학문은 물론이고 정무 전반에 두루 밝았던 인물로 평가되며 세종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맡아 처리한 기록도 남아있어 모범적인 세자로 자주 거론됩니다. 세종은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계승할 든든한 후계자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빛나는 총명함과 아버지의 총애 속에서도 문종의 개인적인 삶에는 일찍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은 바로 그의 첫 번째 혼인으로부터 펼쳐지기 시작했죠. 1427년 13살의 어린 문종은 희빈 김씨와 성대한 혼례를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왕실의 혼례는 국가적인 경사이자 미래의 국모를 맞이하는 중요한 의식이었기에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혼례 이후 희빈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궁중에서는 그녀의 처신과 행실을 문제로 삼는 시선이 커져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왕실의 엄격한 법도와 예법에 적응하지 못하고 궁중 예법과 어긋난 행동으로 지적받는 일이 늘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주술 행위와 관련된 정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세자궁 안에서 관련 물품이 발견되었다는 기록까지 전해지고 이 일은 왕실의 기강과 체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궁중에서는 희빈 김씨의 행위를 궁중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문제로 보았고 특히 주술과 관련된 정황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세자에게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희빈 김씨를 패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혼례복 대신 초라한 평복 차림으로 궁궐을 떠나야 했던 희빈 김씨의 쓸쓸한 뒷모습은 어린 문종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완벽해 보였던 왕세자의 삶에 처음으로 드리워진 지울 수 없는 먹구름이었죠. 첫 번째 세자빈과의 비극적인 이별은 문종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왕실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같았습니다. 왕세자의 자리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중요한 자리였기에 결코 비워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 세자빈으로 간택된 봉씨였죠. 다만 이후 사건이 커지며 그녀의 지위는 흔들렸고 기록에도 그 변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왕실은 첫 번째 혼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새 세자빈을 간택했다고 합니다. 과연 새로 간택된 봉씨는 흔들린 세자궁을 안정시키고 왕실에 다시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문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이어졌고 조정과 왕실이 더 심각한 기강 문제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세자빈 봉씨의 등장은 조선 왕실에 또 어떤 파란을 몰고 오게 될까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종의 두 번째 세자빈 봉씨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 패출된 뒤 세자궁은 다시 새 질서를 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간택된 봉씨는 새로운 전환점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왕실에 또 다른 파장을 남기게 됩니다. 그녀는 희빈 김씨, 패빈 김씨 때의 사건과는 또 다른 이유로 왕실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요. 봉씨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성격보다도 궁중 예법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관련 정황이 반복되면서 왕실은 이를 중대 사안으로 다루게 됩니다. 궁녀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궁중 예법을 어기는 행위들이 거듭되면서 이는 왕실의 품위를 훼손하는 문제로 번졌고 세자궁 운영 자체에도 큰 부담과 혼란을 남기게 됩니다. 세종과 왕실은 봉씨의 행위를 중대한 궁중 기강 문제로 받아들였고 조정에서도 관련 논의와 조사, 처분을 둘러싼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관련 문제 제기와 조사 과정이 이어지면서 결국 봉씨가 세자빈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세종은 고민 끝에 봉씨를 세자빈 자리에서 폐위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는 문종에게 또 한 번의 좌절이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혼인이 모두 비극으로 끝나자 문종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연이은 불행 앞에서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로서 문종은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왕실은 세자의 후사, 곧 확실한 계승자가 세워지길 바랐고 그 책임은 문종에게도 가장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종은 세 번째로 권씨를 맞이하게 됩니다. 훗날 현덕이라는 시호로도 불리는 권씨의 등장은 흔들리던 세자궁에 잠시나마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권씨는 온화하고 단정한 성품으로 기록되며 흔들리던 세자궁에 잠시나마 안정을 가져오는 인물로 전해집니다. 문종 또한 그녀를 신뢰했던 것으로 보이며 왕실은 이 혼인을 통해 후계 구도가 안정되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덕빈 권씨가 아이를 회임했다는 소식이었죠. 오랜 세월 아들을 기다려왔던 문종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조정과 왕실은 세자의 적통을 잇는 후사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랐고 마침내 권씨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거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되는 단종, 이홍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탄생은 왕실에 크나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종에게 단종의 탄생은 오랜 불안과 상실 끝에 찾아온 큰 전환점이었을 것이고 왕실 역시 적통계승의 희망을 확인한 순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단종을 낳은 지 이틀 만에 현덕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문종에게는 또다시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이 닥쳐온 것이었죠. 권씨의 급선은 문종에게 큰 상실로 남았고 갓 태어난 단종을 홀로 돌봐야 한다는 현실까지 겹치며 세자궁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정에서도 이 일을 중대한 상실로 받아들이며 관련 절차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아내 없이 갓난아기 단종을 홀로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갓난 단종을 남겨둔 상황에서 문종이 느꼈을 부담과 불안은 얼마나 컸을지 그 무게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두 차례의 세자빈 폐출을 겪은 뒤에야 권씨와의 사이에서 적자를 얻었지만 그 기쁨이 권씨의 급서로 곧바로 비극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런 연이은 사건 앞에서 문종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세자의 자리라는 무거운 숙명 앞에서 개인적인 불행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의 삶을 덮쳐왔습니다.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곧바로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그를 밀어 넣었으니 말이죠. 홀로 남겨진 문종은 어린 단종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슬픔과 책임감은 과연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연이어 잃은 슬픔, 그리고 어린 아들을 홀로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결국 문종의 심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병약한 체질로 기록되어 있으며 즉위 이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채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늘 총명하고 강인했던 왕세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이 뚜렷이 악화된 군주의 모습이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수척해지는 기색이 드러났고 주변에서도 그의 건강 악화를 체감할 만큼 쇠약한 모습이 잦아졌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한 기색은 뚜렷해졌고 결국 건강 문제는 문종의 통치 전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세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세종대왕을 보필하며 국정을 익혔던 문종이었지만 정작 용상에 오른 그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제2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 국정을 이어가야 했고 그래서 문종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짧은 제위의 군주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용상에 앉은 그의 모습은 이염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신하들과 논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려 했었지만 그가 건강 문제를 안고 국정을 이어갔다는 점은 여러 기록에서 반복되며 제2 내내 짧은 시간과 쇠약한 몸이라는 조건이 그의 통치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과 어린 세자, 훗날 단종에 대한 염려가 그의 삶을 더욱 무겁게 했을 것이고 병약한 몸으로 국정을 감당해야 했던 현실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종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 단종에 대한 깊은 염려였습니다. 자신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든 아들의 앞날을 지켜주고 싶었을 테죠.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의 시선은 더욱 간절하게 단종에게 향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문종은 자신의 짧은 생이 남길 그림자를 생각하며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어린 아들은 자신 없이 이 험난한 왕실에서 무사히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지배했을 겁니다. 결국 문종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충신들을 불러 모았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굳건한 대신들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단종을 부탁했습니다. 문종은 임종에 앞서 황보인과 김종서 등 대신들에게 단종을 보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는 문종실록에도 확인됩니다. 이 간절한 유언 속에는 병약한 왕의 마지막 부성애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절절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자신마저 떠나면 홀로 남겨질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예감하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문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을 테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어린 왕의 운명은 이제 충신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왕 단종의 즉위와 함께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선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병약한 왕이 남긴 마지막 고민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린 단종의 즉위로 이어졌고 이후 조선 정치가 급격한 격변을 맞이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혼인 문제와 권씨의 사망은 문종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병약했던 그의 삶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더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배처럼 그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소진되어 갔습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찰나와도 같았습니다. 고작 2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좋지 않은 건강 속에서도 선왕 세종 때 마련된 국정의 기틀을 이어가며 통치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얹힌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개인의 슬픔과 육체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종의 고뇌는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자신의 병세가 위중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 단종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외로운 왕자, 그리고 이제는 병든 아버지마저 떠나보내야 할 가혹한 현실이 그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을 거예요. 마치 거친 파도 앞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어린 단종의 미래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을 겁니다. 문종은 자신의 죽음이 곧 어린 아들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부는 훗날 조정 권력 구도와 단종의 운명의 긴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병약한 왕의 마지막 부성애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절절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자신마저 떠나면 홀로 남겨질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예감하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자신의 아들이 겪게 될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병약한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문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을 테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진 어린 왕의 운명은 이제 충신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종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왕 단종의 즉위와 함께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조선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병약한 왕이 남긴 마지막 고뇌는 결국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현실로 이어졌고 이후 조선 왕실이 겪게 될 비극적 격변의 전조처럼 남게 됩니다. 문종의 짧고도 고통스러웠던 삶은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 왕실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슬픈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총명함으로 빛났지만 두 차례의 폐출로 이어진 혼인 문제와 권씨의 급서 같은 연이은 상실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권 계승이라는 무거운 숙명 앞에서 그는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종의 비극적인 삶이 남긴 그림자는 과연 그의 어린 아들 단종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왕실의 가장 잔혹한 비극, 단종과 수양대군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